김문수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단지 정권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유시민과 같은 사이비 지식인의 위선에 맞서 진실한 상식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한 표가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들, 계급 없이 학벌 없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선거는 심판대이자 기회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영혼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좌파들을 우리의 표로 심판하고 우리의 미래를 선택합시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열한 인간에게 지배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말처럼 우리 모두의 침묵은 또 다른 제2의 유시민을 양산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번 선거만큼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고 이 나라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화제의 인물 유시민을 아십니까? 이 사람의 프로필을 보면 학생운동가 출신의 16, 17대 국회의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낸 데다 여러 권의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은 한마디로 이게 대한민국 지식인의 현주소인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란영 씨에 대해서 유시민은 그녀의 고졸학력과 노동자 출신이라는 배경을 깎아내리는 노골적인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갈 수가 없는 자리다. 그래서 지금 발이 공중에 둥둥 떠 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정신이 아닌 자는 유시민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시민 이자의 발언이야말로 천박함이 날아다니지 않으십니까? 첫째, 유시민의 발언은 저열한 학벌주의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대졸 노동자와 고졸 노동자를 각기 다른 계급으로 보고 두 노동자 사이의 혼인조차 특이한 사례로 취급하는 이 시각은 고루하고 오만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설란영 여사가 20대이던 1970년대 초 시절은 어느 가정이나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대학을 가지 못한 것이 무슨 죄입니까? 둘째, 그의 발언은 여성을 남편의 사회적 지위에 종속된 존재로 보는 전근대적 여성관을 드러냅니다. 설란영 여사는 노동자의 아내이기도 했지만 지금 국힘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정직함 그 자체인 남편을 따라 묵묵히 내주하면서 자신의 삶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시민은 그런 여성을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꿈에 부풀어 발이 공중에 떠 있다는 식으로 조롱했습니다. 이처럼 진보를 자초하며 여성 인권을 외치던 자가 정작 상대 진영 여성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한 위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셋째,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발언입니다. 정치적 경쟁이 아닌 인격에 대한 조롱은 유시민 그가 스스로 내세운 인문학적 사유나 교양의 무게를 스스로 무너뜨린 그야말로 저렴한 인간성을 드러내 보였다 할 것입니다. 이따위 빈약하고 저열한 정신세계밖에 갖지 못한 자가 자신을 무슨 고상한 책을 써낸 작가라고 스스로를 칭하고 여기저기 방송에 불려나가서 지적 허영심에 취한 듯한 말들을 쏟아내 놓는 것을 보자면 제가 보기에 이자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넷째, 유시민이 우상시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목포상고 출신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부산상고 출신입니다. 그 부인 권양숙 여사는 여상을 중퇴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 자리에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서 묻습니까? 유시민과 같은 학벌주의적 시각으로는 이런 분들은 망일꾼을 해야 어울린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하도 이 말 저 말 씨부리고 다니다 보니 자신이 무슨 말 했는지도 잊어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학력을 문제 삼고 계층을 조롱하는 유시민, 그가 좌파를 대표하는 지식이라니 똑똑히 이번 기회에 이자들의 속성을 좀 알아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저의 책 대한민국 체제전쟁 우상과 이성 67페이지에는
이런 좌파들의 민낯을 명쾌하게 드러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잠시 두 개 문단만 읽어드리고 계속하겠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진보라는 이름을 내건 좌파가 실제로 어떤 실천을 해왔는지에 대한 비판적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사람, 민주, 공정, 연대, 정의를 끊임없이 외쳤다. 그러나 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보여준 행동은 정반대였다.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배타적이며 가장 위선적이었다. 촛불을 들 때는 정의를 외쳤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하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세력을 적폐로 몰아 탄압했다. 이는 진보라는 가면을 쓴 권력 본능 그 자체였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는 이러한 위선의 민낯을 똑똑히 목격했다. 조국 사태는 그 대표적 사례다. 공정과 정의를 입에 달고 살던 이들이 정작 자신들의 자녀 입시에는 온갖 불법과 특혜를 동원했고 법 앞에서는 책임지기는커녕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프레임 전환에만 몰두했다. 여러분, 이 같은 이중적 태도를 이번 유시민에게서도 느껴지십니까? 필요할 땐 서민인 척하다가 정치적 공격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성, 노인, 고졸 할 것 없이 사회적 약자에게도 온갖 혐오와 조롱을 서슴지 않는 것이 유시민과 같은 좌파 엘리트들의 실체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줄리라고 모욕하고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혐오하고 조롱했던 것 역시 이자들의 저열한 좌파 본능의 발로였다고 이해하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번 유시민의 발언은 우발적인 망언이 아닙니다. 망언하면 유시민, 유시민하면 좌파, 좌파하면 거짓말과 조롱,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주둥이가 늘 생각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한 좌파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유시민은 과거 학생 때에도 서울대 민간인 감금 고문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자 전기동 씨는 이 일로 지금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유시민은 사과는커녕 자신이 쓴 당시 소송 항소 이유서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말까지 하면서 자신이 무슨 대단한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이자는 정작 당시에 했던 일이라고는 전기동 씨의 신분증을 뒤지고 옷 속을 수색했던 역할이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한 학생운동가가 아니었단 얘기죠. 유시민의 망언들 중에 단연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60세가 되면 내가 썩는다고 한 그 말, 60세가 되면 내가 썩으니 이 같은 고령자들은 사회적 책임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유시민 이자야말로 지금 나이가 1959년생이니까 66세가 넘었습니다. 이자의 말대로 이자의 뇌는 썩을 대로 썩었으니 집구석에서 더 이상 기어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그의 언행은 좌파의 전형적인 자기 모순을 드러냅니다. 입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나 학력이 낮은 사람을 조롱하며 기득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약자를 위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허울뿐인 구호이며 위선일 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유시민 개인의 실언을 넘어서 진보라는 이름 아래 자리 잡은 그들의 계급의식과 위선을 마주해야 합니다. 유시민은 나름 좌파에서 잘나가는 찐 진보 좌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통해서 첫째, 진정한 진보 좌파란 정적일 경우에 상대의 배경이나 학력을 이유로 조롱하는 것이 좌파들의 본령, 강령임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둘째, 진보 좌파에게 있어서 평등이란 서울대 나와야 평등이고 고졸이면 불평등한 계급적인 사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졸이 아니면 그들만의 리그에는 끼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고졸들은 가두리 양식장에서 길러지는 물고기일 뿐인 것입니다. 셋째, 진보 좌파들은 약자를 위한다거나 더불어 함께라는 말은 사실은 허구에 불과하고 정작 현실에서는 계급을 따지고 학벌을 따지고 철저한 신분의식에 쩔어서 사는 그런 자들임을 알게 됐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유와 책임, 진정성과 실천, 이 두 가지를 함께 품은 정치인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판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말뿐인 진보 좌파인가, 실천하는 자유보수인가. 이제 저들의 민낯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저들은 우리 국민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시민이라는 좌파들의 상징적 인물의 언행을 통해서 좌파 지식인들이 어떤 위선 속에 살아왔는지를
분명히 마주하게 됐습니다. 가난한 노동자 출신의 여성을 비웃고 자기 진영의 엘리트들만을 높이는 편협한 시선, 나이가 들면 내가 썩는다면서 노년층 전체를 조롱하는 저열한 발언, 이것이 과연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던 그자들의 민낯인지 묻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자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서는 안됩니다. 말로는 약자를 위한다면서도 현실에서는 오히려 약자를 차별하고 이용하고 벗겨먹는 저들의 모순을 김문수 후보와 함께 바로잡을 때가 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후보의 선택이 아니라 이런 위선과 진실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 시대적 심판의 장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노동자의 삶을 살았고 시장의 책임을 담당했으며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해온 자유우파의 인물입니다. 그분의 곁에 있는 설란영 여사는 평범한 고졸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온 대한민국 수많은 어머니와 딸, 아내들의 얼굴을 상징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선다는 사실 자체가 차별 없는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시작입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단지 정권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유시민과 같은 사이비 지식인의 위선에 맞서 진실한 상식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한 표가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들, 계급 없이 학벌 없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선거는 심판대이자 기회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영혼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좌파들을 우리의 표로 심판하고 우리의 미래를 선택합시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열한 인간에게 지배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말처럼 우리 모두의 침묵은 또 다른 제2의 유시민을 양산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번 선거만큼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고 이 나라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